안녕하세요. 인생해답입니다. 우리가 나이대로 세월이 많이 흐르고 나서야 알게 된 진실이 있습니다. 그동안 가장 가까웠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 때문에 관계가 끊기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저와 제 주변 분들이 겪은 충격적인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많은 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인간관계의 숨겨진 의미도 함께 찾으셨으면 좋습니다. 내가 이 사람이면 믿을만 하니까 비밀은 털어놔도 되겠지? 하는 순간이 가장 무섭습니다. 사람 사이에 신뢰는 말로 쌓이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증명됩니다. 저한테도 한때는 뭐든 털어놓고 의지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항상 제 말을 믿는다고 했지만 뒤에서는 다른 말을 하고 있었죠. 그때 알았습니다. 진짜 신뢰는 말보다 침묵 속에서, 약속보다 일상 속에서 드러난다는 걸요. 배신은 늘 가까운 사람에게서 옵니다. 오히려 멀리 있는 사람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상처는 언제나 곁에 있던 사람에게서 오지요. 믿었던 친구가 내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전했을 때 나는 다시는 누군가를 쉽게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내가 친구에게 큰 마음을 먹고 털어놓은 비밀들, 너한테는 말해도 되지? 라고 물었을 때 그럼 언제든 편하게 이야기해 라는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로 시작된 고백은 다음날 다른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곤 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비밀은 말한 순간 비밀이 아니란 걸. 그리고 진짜 친구는 그 비밀을 들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굳이 묻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요. 나이 들수록 인간관계는 줄어듭니다. 곁에 남는 사람들의 수는 적어지지만 서로를 이해하는 신뢰도는 더 깊어집니다. 젊을 땐 많은 사람들과 어울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정말 마음 편히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로 줄어들었죠. 그건 외로움이 아니라 정리입니다.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이고 내 사람에게만 진심을 쏟는 삶, 그게 어른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인간관계로 지쳐있진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너무 애쓰지 마세요. 내가 비밀을 말하든 말하지 않든 좋은 사람은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곁에 머물면서 나를 지켜줍니다. 오늘도 당신이 비밀을 털어놓는 분들과의 관계가 따뜻하길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관계가 세상 살아가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는 사연도 있습니다. 저는 올해 63입니다. 평생 사업만 하면서 살았다 보니 주변에 워낙 인맥도 많고 친구도 많았습니다. 살면서 남는 게 사람이다라는 생각으로 지인들에게 더욱 잘해주려고 노력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람 가까이 하는 게 무서워지더라고요. 제게도 오래 알고 지낸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거의 청춘을 함께 보냈고 제 가족보다 더 많은 걸 공유했죠. 그런데 제가 사업을 하다가 크게 실패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겉으론 괜찮은 척했지만 속은 무너져 있었어요. 카드 연체에 대출금 갚으라고 문자가 날아오는데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가족은 걱정할까봐 자세히 말도 못 해주겠고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던 그 무게감이란 어마어마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알고 지냈던 그 친구는 다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루는 술 한잔하면서 나 이런 상황이야. 솔직히 너무 무서워. 조심스럽게 털어놨습니다. 그 친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형 걱정하지 마. 나만 알고 있을게. 절대 말 안 한다니까. 그 말을 들을 땐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사람의 말이라는 게 그렇게 따뜻하게 들릴 수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주변에서 이상한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디서 돈 다 날렸다더라. 한동안 우울증 때문에 정신과도 다녔대. 누구한테 돈 빌렸다가 아직도 못 갚고 있대. 하나둘씩 늘어가는 저에 대한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의 출처는 결국 그 친구였습니다. 믿었던 사람이었기에 배신감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참다 못해서 나중에는 결국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나는 형이 걱정돼서 그냥 친한 몇 명한테만 말한 거야. 너무 힘들어 보이니까 주변의 조언을 듣고 싶어서 한 건데 그게 뭐 잘못이야.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진짜 무서운 건 적이 아니라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오는 배신이더군요. 그날 이후 저는 제 속 이야기를 나눌 사람을 정말 단 두 사람만 남겼습니다. 그 두 사람은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읽어주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는 아무리 가까워 보여도 절대 다시는 제 진짜 이야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내 비밀을 말한 순간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다는 말, 이젠 그냥 흘러가는 말이 아닙니다. 제 인생의 뼈아픈 진실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비밀은 나를 지키는 마지막 방패다. 그걸 쉽게 내어주면 누군가는 반드시 그걸로 나를 찌른다 하고 말이죠. 63살의 이분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내용만 조금 다르다 뿐이지 사실 살아오면서 나도 한 번쯤 겪었을 일일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 깊은 곳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이야기 하나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꺼낼 땐 대개 가장 가까운 사람을 선택하게 되죠. 부모, 배우자, 오랜 친구. 그들이라면 이해해줄 것 같아서, 적어도 비난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 속마음을 털어놓은 후에 우리는 종종 후회하게 됩니다. 왜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말하고 또 후회할까요?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심리적 안정감 때문이라고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는 방어적인 태도를 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라면 날 상처 주지 않겠지라는 기대가 생깁니다. 하지만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실망과 상처는 배로 커지는 법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내가 비밀을 말해야 우리의 관계 유지가 된다는 착각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까운 관계일수록 모든 걸 공유해야 진짜 친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속마음까지 털어놓지만 사실 모든 진실이 항상 관계를 더 좋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어떤 말은 관계를 무겁게 만들고 어떤 고백은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거나 다른 방식으로 전달되어 오해를 낳습니다. 그땐 진짜 믿었어요. 그래서 말했는데 그 말이 돌고 돌아서 내게 상처로 돌아오더군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험 한 번쯤은 해봤을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속마음은 검증된 사람에게 그리고 준비된 순간에만 꺼내라 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내 이야기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심지어 가까운 사이라 해도요. 그리고 또 하나, 나를 위한 말하기와 상대에게 의존하는 말하기를 구분하라는 것입니다. 내 감정을 정리하고 꺼낸 말은 상처가 덜합니다. 하지만 감정에 휘둘려 쏟아낸 말은 나중에 스스로를 더 아프게 만듭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서 나의 사생활과 나의 모든 걸 말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진심은 내 안에 조용히 간직할 때 더 지혜롭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내 편인 사람은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먼저 헤아려 주기도 하니까요. 나이 들면 말수가 줄어든다는 말, 그게 꼭 외로워서만은 아닙니다. 어느 순간부터 말이 아니라 침묵이 나를 지켜주는 걸 인생 살면서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순간 말할까 말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중 많은 순간은 결국 차라리 말하지 말거리라는 후회로 돌아오죠. 그래서 나이 들어서도 절대 후회하지 않을 팁을 하나 알려드립니다. 표현은 격해 보이지만 그 안에 진정한 의미가 담겨 있는 바로 입 다물기 기술입니다. 우리가 비밀을 털어놓는 것처럼 남들도 나에게 비밀을 털어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누군가의 비밀을 들었을 때는 그냥 모르는 사람처럼 지나가야 합니다. 현실적인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회사 동료였던 김 씨는 친구 최 씨에게 어떤 민감한 가족사를 털어놨습니다. B는 술김에 주변에 이야기하게 됐고 결과적으로 그 이야기는 술자리, 모임, 심지어 회사 윗선까지 흘러들어갔습니다. 김 씨는 나중에 말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건 그 얘길 최 씨한테 한 거야. 라고요. 말하지 않았으면 평생 친구였을 사람을 그날 이후 마음속에서 지웠다고 합니다. 뭐든 듣거나 말하기 전에 입을 다물고 기다리는 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그리고 원할 때 들어줄 준비만 되어 있어주는 것. 그게 사랑이고 우정입니다. 내가 본 것을 다 말하지 말고 내가 아는 것을 다 떠벌리지 마세요. 인간관계가 무너지는 가장 흔한 이유는 그 얘기를 왜 굳이 했을까? 입니다.
친구의 배우자에 대해 안 좋은 얘기를 들었다고. 그걸 굳이 전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건 진실을 전달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의 균열을 만드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때론 모른 척, 못 들은 척 해주는 것이 그 사람을 위한 진짜 배려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침묵은 가장 강한 대답입니다. 말을 아낀다는 건 소극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그건 지혜이고 경험이고 인생의 기술입니다. 남의 비밀을 듣다 보면 분위기에 휩쓸려서 나의 비밀도 같이 털어놓게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서도 후회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많이 말하는 법이 아니라 적절히 침묵하는 법입니다. 평생 살아가면서 뭔가 비밀을 말하고 싶어질 때는 입 다물기 기술을 떠올려 보세요. 입 다물기 기술을 써먹어 보면 진짜 친구와 가짜 친구를 구별하는 법도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80세가 되어서 진짜 친구의 의미를 깨달으신 분도 있는데요. 포천에 살고 계시는 이씨 할머니가 많이 후회하면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도 한때는 사장님이었습니다. 작은 규모였지만 30년 넘게 식당을 했거든요. 작은 식당이었지만 내 손으로 일궜고 내 이름으로 운영했으니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몰라요. 단골 손님도 많았고 직원들도 나를 잘 따랐죠. 사장님하고 부르는 소리에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란 게 느껴졌습니다. 그때는 전화만 하면 금방 달려올 것 같은 사람들이 주변에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70대 초반, 결국 건강도 따라주지 않고 힘도 예전 같지 않아서 식당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폐업 공지를 붙이던 날 많이 울었습니다. 그 식당은 내 삶의 전부였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눈물은 그 다음부터였어요. 식당을 접고 나니 사장이라는 이름 석자가 사라졌고 내 곁에 있던 사람들도 하나둘씩 사라졌습니다. 전엔 그렇게 자주 연락하던 사람이 내 전화를 받지 않고 단체 모임에서도 내 자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존중이 아니라 무관심이 찾아오더군요. 가장 서운했던 건 내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몇몇 직원들조차 한 번의 연락 없이 멀어진 겁니다. 내가 잘해준 기억은 나만의 기억이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식당을 접고 한참이 지난 어느 날 모처럼 반가운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사장님 잘 지내세요? 날씨 추워졌는데 밥은 챙겨 드시죠? 보내온 사람은 식당에서 마지막 1년 동안 함께 일했던 60대 아주머니였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처음 왔을 때 나이가 많아서 다들 불편해했어요. 몸도 느리고 눈치도 부족해서 다들 탐탁지 않아 했습니다. 젊은 직원들이 저분 왜 써요? 할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나는 그 모습이 참 짠해서 괜히 따뜻한 밥도 한 번 더 챙겨주고 말없이 감싸줬습니다. 그 사람이 내 과거 부족함 투성이었던 모습 같았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식당을 그만두고 나서도 내 안부를 챙겨준 사람은 그 아주머니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집이 가깝다 보니 생일에도 작은 케이크를 들고 왔고 내가 몸이 아파서 수술했다가 퇴원한 날에는 집 앞까지 국 한 그릇 싸들고 와주더군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진짜 친구는 내가 잘 나갈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사라질 때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라는 걸요. 여러분 곁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누군가의 그런 사람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은 식당을 하셨으니 얼마나 아는 분이 많으셨을까요? 하지만 한순간에 사람들을 잃어버린 허탈감을 말도 못할 겁니다. 우리는 나이 들수록 말보다 행동으로 기억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했던 작은 배려는 언젠가 나에게 큰 따뜻함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제는 마음이 답답하더라도 남에게 나의 사생활과 숨겨진 비밀을 털어놓는 일을 멈추세요. 세상에 진짜 친구는 많이 없습니다. 나도 나의 말을 멈추는 대신 남의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삶을 살아가 보는 건 어떨까요? 누군가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을 아끼는 사람은 결국 존중과 신중함의 상징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실수도 후회도 적습니다. 나의 가벼운 입을 다물 줄 아는 무거운 사람. 그분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더 지혜로운 관계를 원한다면 말보다 침묵을 배워보세요.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점점 말의 무게를 느끼게 됩니다.
그저 내뱉은 한 문장이 사람을 떠나게 만들고 인생의 흐름을 바꾸기도 하니까요. 동서양에서 말해온 말을 가려서 해야 한다. 비밀을 지키라는 내용과 관련된 명언들도 많은데요. 마음에 하나쯤 담아두시면 어떻게 해야 할지 헷갈리고 삶의 방향을 다잡을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먼저 동양에서 유교의 성인 공자는 말했습니다. 군자는 말이 적고 그 말은 반드시 실천된다.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말을 아껴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진정한 군자라는 뜻입니다. 공자 시대에도 말 잘하는 사람이 인기를 끌고 남들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았지만 그는 말이 많으면 반드시 실수가 따른다고 경고했죠. 우리 현실에선 어떨까요? 말이 앞서서 약속을 남발하면 결국 신뢰를 잃습니다. 감정에 휘둘려 한 말은 평생의 후회로 돌아옵니다. 불교에서도 비슷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말은 업을 만든다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말 자체가 업이 된다고 봅니다. 즉, 내가 뱉은 말은 돌고 돌아 반드시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이죠. 법구경에서 입은 재앙을 부르는 문이다. 이라고 합니다. 불필요한 말, 거짓말, 험담은 내 마음을 더럽히고 관계를 어지럽히며 내 삶을 무겁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가족 간의 갈등도 대부분 작은 말 한마디에서 시작되죠. 그때 그냥 참을 걸 이런 후에 우리 모두 한 번쯤 해봤을 겁니다. 서양에서도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이야기합니다.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자신에게 누군가 소문을 전할 때 3가지 질문을 던져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인가? 그것은 선한가? 그것은 유익한가? 이 3가지를 모두 통과하지 못한다면 그 말은 하지 말아야 할 말이라는 것이죠. 현대 사회에서 인터넷이나 단톡방에서 벌어지는 말 실수들, 사실관계도 모르고 감정만 앞세운 비난들, 우리는 소크라테스의 기준을 지금 가장 필요로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람에게는 2개의 귀와 하나의 입이 있다. 이는 많이 듣고 적게 말하라는 뜻입니다. 현대 사회는 말을 많이 해야 살아남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듣는 사람입니다. 회사에서, 가정에서, 친구 사이에서도 말을 줄이는 사람일수록 신뢰받고 존중받습니다. 현실에 와닿는 명언도 많습니다. 짧은 한 줄 말에도 인생이 담기는 법입니다. 말은 칼보다 날카롭다. 혀는 뼈가 없지만 사람을 부순다. 말을 조심하면 인생이 부드럽다. 이런 말들은 수천 년 전에도 지금도 진리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말을 통해 품격을 드러내야 합니다. 소리치는 말보다 조용한 말이 더 깊은 울림을 주는 나이가 되는 것이죠. 말이란 내 인격의 얼굴입니다. 한국 속담에서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이 보인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말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말 하나하나가 나의 관계, 신뢰, 존중을 만들어갑니다. 이제는 말하기보다 생각하고 느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말이 아닌 침묵으로 전해지는 지혜와 품격, 그것이 나이 들수록 갖춰야 할 진짜 힘입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우리 현명하게 같이 살아가 봅시다. 지금까지 인생 해답이었습니다. 잔잔한 위로와 깊은 공감을 선물해드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또 뵙겠습니다.